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거리들을 다니다 보면 단풍들이 이쁘게 물들어가지고 요새 그 거리를 다니면 참 이쁘게 물들어 있는데요. 오늘은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받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법들이 많이 개정이 됨에 따라 수요자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이 질문받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택을 살 때 꼭 입주해야 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입주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지역의 차이를 보면 나는 입주를 안 해도 되는데 이 집을 살 수 있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꼭 입주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갈리는 게 그 내용에 대해서 풀어드리면 본인이 살라는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갈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냐 법인이냐 외국인이냐에 따라 또한 또 틀려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풀어드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실거주를 해야 돼요. 아무래도 토지거래 허가를 묶었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지가가 상승할 여력이 지금 개발 요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가를 좀 물러놓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지정을 했을 텐데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실거주를 해야지 집을 살 수 있다고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이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서울 같은 경우도 개발 여건이 많은 지역들을 일부 강남구 1원이나 용산구 1원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나머지 그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지 또한 않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개인이냐 기관이냐 또한 외국인이냐에 따라 또 이건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경기도에서 법인 외국인에 한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경기도에서 지정을 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경기도는 23개 시군 전역 외국인 법인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는데요. 주택이 포함된 토지 취득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경기도 내 23개 시군 전역으로 외국인 법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했는데요. 주택이 포함된 토지 취득거래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연천, 포천, 동두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안성 8개 시군구를 제외한 모든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정 기간은 6개월로 2020년 10월 30일서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지정이 되었는데요. 이 기준은 법인과 외국인에 한해서 적용이 되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서 삼으면 참고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전역으로 해서는 말씀드렸는데 경기도 내에서도 시별로 해서도 개인들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시별로 토지거래 허가를 묶은 지역들이 있는데요. 정비사업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시가 속한 지역들 일부는 개인들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양시 같은 경우가 능곡 재개발 지역이나 원당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토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별로 해서도 문의를 하시면 개인까지도 받아야 되는 지역인지 안 받아야 되는지 꼭 알아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 또한 주택 투기 지역이든 주택 과열지구든 담보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주택을 사야 되는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이 따르게 되는데요. 담보대출을 받은 이후에 6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거주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은 6개월 안에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이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리해서 얘기 드려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상태에서 담보대출을 일으키지 않고 내 재산으로만 내 현찰로만 산다고 하면은 실거주 목적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세낌 매물이나 갭 투자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을 드린 게 어떤 분들은 이제는 갭 투자를 할 수 없나요? 뭐 전세낌 매물은 할 수 없나요? 그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도 주인이 직접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매물과 전세낌 매물 같은 경우 호가 차이들을 보면 전세낌 매물이 아직까지 많이 싸요. 그런데 아직까지 거래가 쉽지 않은 이유가 실거주를 해야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호가들이 좀 낮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이거와 더불어 많이 헷갈려하는 분들이 전세낌 매물을 샀을 경우에는 내가 입주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입주 안 해도 되는 분들이야 그런 걱정을 안 하겠지만, 전세낌 매물을 샀지만 내가 입주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기준을 계약 만료 6개월 이전에 잔금을 치고 등기를 완료했다 그러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내가 입주를 한다고 하면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갱신 만료,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이전에 잔금과 등기를 이전했을 경우에는 내가 입주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야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계약 만기 6개월서부터 1월까지만 그 기간 내에 임대인한테 계약갱신을 청구해야 되는데요. 또한 첨부로 말씀드리면 이 기간은 올 12월서부터는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된다고 그렇게 꼭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해야지만 살 수 있는 집과 또한 입주 안 해도 살 수 있는 그 집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질문받았던 질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잠시나마 나눴고요. 남은 시간 날씨가 최근 아주 좋잖아요. 힐링하시기를 바라시면서 다시 찾아뵙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든마우스였습니다.